그는 내 바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뒤돌아보며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두 분을 죽였어요. 로리 슬림스키의 미스터리 5번을 뒤흔든 실종 사건. 2006년 6월 10일 24세의 젊은 여성 로리 슬림스키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린지 브라운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화 감상, 몇 잔의 술, 그리고 단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그날은 그저 평범하고 무해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로리는 달콤하고 매력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이러한 성격은 린지를 매료시켰고 두 사람은 5번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나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같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면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6월 10일 저녁 6시 30분경 로리는 린지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기 전 음료를 사러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린지는 그녀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로리가 6월 12일 월요일에도 직장에 나타나지 않자 린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실의 메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리 슬림스키 실종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탐구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과연 로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사의 시작. 6월 13일 화요일, 런지와 직장 동료 한 명은 로리의 집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집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에어컨은 켜져 있었습니다. 로리의 강아지 피넛은 케이지 안에 잘 관리된 상태로 있었지만 상황은 이상했습니다. 로리는 그녀의 사랑하는 강아지를 이렇게 오래 케이지 안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방 러그 3개, 소파 쿠션 1개, 갈릴레오 온도계, 쓰레기통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로리의 어머니인 알린 슬림스키는 직장에서 딸이 결근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한 알린은 딸의 트레일러를 방문했으며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로리의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차는 집에 없었습니다. 알린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녀는 로리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 새벽 4시 40분, 사건은 더욱 암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로리의 차는 막다른 길에서 불타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던 증거는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고, 로리는 차량 안에 없었습니다. 근처에서는 손으로 말아 만든 담배와 휘발유통이 발견되었습니다. 방화의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이 발견은 알린 슬림스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딸이 무사하기를 기도했지만 끔찍한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로리 슬림스키 실종 사건과 5번의 그림자. 수사는 알라바마 리 카운티에 위치한 5번으로 전국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활기찬 대학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5번은 명성 높은 5번 대학교의 본거지로 이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립교육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는 교육과 스포츠, 특히 대학 미식축구 문화로 두드러집니다. 공원과 호수로 둘러싸인 5번의 아름다움은 로리 슬림스키의 실종이라는 어두운 미스터리와 극명히 대조됩니다. 푸른 눈과 금발 머리를 가진 로리는 밝은 미래를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키스와 알린 슬림스키의 딸로 1981년 9월 1일 뉴욕주에서 태어난 로리는 13살의 가족과 함께 보다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찾아 알라바마로 이주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했던 로리는 특히 요크셔 테리어 피넛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피넛을 자신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로리의 약속된 여정. 로리는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번 대학교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범죄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녀는 린지 브라운을 만나 단단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부모님은 로리가 캠퍼스 근처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인기 트레일러 주거지에 이동식 주택을 마련해주며 그녀의 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로리는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 전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로리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영화 감상, 자전거 타기, 비디오 게임을 즐겼으면 그녀의 친절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5년 크리스마스에는 고아인 친구를 가족 행사에 초대해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몽의 시작. 6월 10일의 밤은 친구와의 여유로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리의 실종과 차량 방화 발견은 미스터리와 긴장으로 가득 찬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5번 지역 사회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로리는 어디에 있는가? 번역, 로리 슬림스키 사건과 리크 이니스의 어두운 과거. 수사가 진행될수록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고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로리 슬림스키 실종 사건은 단순히 5번 지역을 넘어 절망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의를 추구하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의자는 로리의 가까운 친구였던 리크 이니스로 좁혀졌습니다. 리크는 로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으며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 크리스마스에 로리의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초대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절한 모습 뒤에는 충격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리크 이니스의 충격적인 과거. 리크 이니스는 12세의 나이에 알라바마 노스 몽고메리 지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격렬한 말다툼 끝에 어머니와 계부를 야구 방망이와 산탄총으로 공격하여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사는 리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문제였고 그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링크는 이틀 동안 시신과 함께 집에 머물며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녔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계기는 그가 가족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하면서였습니다. 알라바마주 경찰관 존 클라크가 리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부모님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냉정하게 내가 두 분을 죽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크의 가방에서는 주방 칼, 탄약, 범행 증거물이 발견되었고 그는 부모님의 이사 계획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리크는 감정의 기복도 없이 차분하게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탓에 그는 몇 년간 소년원에서 복역한 후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5번으로 이주하여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의혹이 짙어지는 리크 이니스. 로리 슬림스키 실종 사건 조사 중 리크의 과거는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리를 마지막으로 본 인물로 지목되었고 그날 로리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수차례 모순을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에서 칼, 청소 도구, 수갑을 발견했습니다. 리크는 손과 팔에 난 긁힌 자국에 대해 자신의 개가 낸 상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찰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로리의 집에서 사라진 러그와 동일한 러그를 리크가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러그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사건과 리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증거로 적용했습니다. 번역, 리크 이니스와 로리 슬림스키 사건의 어두운 진실. 수사가 심화되면서 리크 이니스의 과거가 드러나고 그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리크는 스스로를 재활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리의 절친한 친구 린지 브라운은 로리가 마지막 대화 중 링크가 그녀에게 사랑 고백 편지를 썼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로리는 리크에게 관심이 없음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 리크가 주변 사람들에게 로리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했고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로리의 실종 및 가능성 있는 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리크 이니스에 대한 정황 증거는 상당했지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로리의 가족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리크는 로리 실린스키의 실종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었을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당시, 사건은 미궁에 빠졌지만 리크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헌츠빌로의 이주와 추가 의혹. 2007년, 리크는 알라바마 헌츠빌로 이사하여 아브람 시슨스와 아파트를 공유했습니다. 아브람은 리크가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러그를 가져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그 러그에서 리크의 혈흔이 발견되며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또한 아브람은 로리의 집에서 사라졌던 갈릴레오 온도계와 유사한 물건이 리크의 방에서 발견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증거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DNA로 밝혀진 새로운 단서. 2016년 엘라베마 수사국의 특별요원 마크 휘테커는 미제 사건팀과 함께 로리 실린스키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의학 테스트를 위해 물품을 보내고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중요한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로리의 불타는 차량 근처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가 당시 수집되었으나 분석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테스트 결과 그 담배 꽁초에서 리크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문한 이론과 충격적인 증거. 리크 이니스는 철로를 사용해 휘발유통을 옮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직접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경로였으며 그를 발견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의 주요 수사관인 마크 휘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철로는 로리의 차량이 불탄 장소와 리크의 집을 직접 연결하며 그가 모든 움직임을 신중히 계획했음을 암시합니다. 로리의 집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벽에는 짙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이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자국들은 누군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는 증거입니다. 발길질하며 탈출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휘테커는 높은 벽까지 이어진 자국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로리의 강아지 피넛은 케이지 안에 잘 보살핌을 받으며 있었지만 이는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리크는 로리를 해친 뒤에도 집에 머물며 강아지를 돌본 것처럼 보입니다. 휘테커는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번역, 로리 실린스키 사건의 결정적 증거와 리크 이니스의 운명. 로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흔적과 정황 증거는 그녀가 교살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리크의 팔에서 발견된 멍과 긁힌 자국은 그가 격렬한 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흔적은 치명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는 누군가의 방어 흔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수사관은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사건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음을 나타냈습니다. 결정적 증거와 2016년의 발견. 로리 실린스키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2016년 마크 휘테커 특별요원팀이 10년 넘게 방치된 보고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리크 이니스의 DNA가 로리의 침대 시트, 문 손잡이에서 발견된 혈흔, 집에서 발견된 러그에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혈흔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휘테커는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리크의 모순된 진술과 의심스러운 행동과 결합되어 2018년 그를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당시 그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며 이동식 구조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자신을 무죄라고 믿는 한 도서관 사서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재판과 유죄 판결. 2022년 4월 팬데믹으로 인한 지연 끝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소 측의 사건은 추가 증언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리크의 동료는 로리가 실종되기 하루 전 리크가 휘발유를 옮기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리크가 시체를 처리해야 했다고 말한 충격적인 발언을 기억했습니다. 리크는 로리와 합의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단 이틀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로리의 가족이 오랜 항소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심경과 남은 의문들. 로리의 어머니 알린 슬린스키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딸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니크 이니스의 과거와 로리 실린스키의 비극적 운명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니크가 12세의 성인으로 재판받았다면 로리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초기 수사 과정에서 DNA와 관련된 실수나 부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독자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니크 이니스는 정말로 유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을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논의를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진실의 메아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진실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미스터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